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식입니다. 테슬라는 어제 풀 셀프 드라이빙 관련 규정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과 함께 무려 6% 가까이 상승을 한 상태인데요. 펀더멘탈적으로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하고요. 이제는 엔비디아의 실적 또한 얼마 남지 않은지라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또한 미리 한번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테슬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참고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측에서 11월 특별한 선물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0%짜리 할인 쿠폰을 증정하게 되었는데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다면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젯밤에 여기 테슬라 midnight 업데이트에서 분석드린 바와 같이 콜옵션 세력들은 330달러 그리고 여기 이렇게 360달러의 위치에 포지션을 잡아놓은 상태였고요. 그 전날 테슬라의 종가는 바로 여기 320달러였기 때문에 콜옵션의 포지션이 그 전날 대비해서 330과 360 쪽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주가는 최소 330달러 이상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330달러와 360달러의 콜옵션 사이에서 어디 쪽이 더 힘이 셌느냐인데요. 330달러 쪽의 콜옵션 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와 동시에 360달러 쪽의 콜옵션이 상승하는 기미를 이렇게 보여준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고, 반대로 330달러 쪽의 콜옵션 수량이 늘어나면서 360달러 쪽의 콜옵션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330달러 쪽으로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관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매일 2번씩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선 오늘 오전 기준으로는 보시다시피 330달러 쪽의 콜옵션 수량이 조금 더 늘어난 상태인데, 옵션 상태가 어떠한 변화를 보일지는 제가 오늘 밤에 멤버십분들 상으로 추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은 저와 저희 팀에서 제작한 옵션 프로그램으로 제가 분석을 좀 더 가독성 있게 전달드리고자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멤버십분들께 더 좋은 분석을 공유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자 합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다시 여기 이 갭을 채우고 내려갈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은 그렇게 불분명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락은 제 관점에서 기회인데요. 어제도 공유드렸지만 펀더멘탈 관점에서 테슬라의 실적은 이제 완전한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액 성장률 기준 2024년이 이렇게 3%로 가장 약한 성장률을 기록한 만큼 주가의 흐름 또한 가장 약한 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잠깐 24년 3%의 성장률을 찍고 25년에는 14%, 20년에는 22%, 27년에는 19%, 28년에는 20%, 그리고 29년에는 23% 등 꾸준히 두 자리 숫자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지금 월가에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대의 성장률은 빅테크 기준에서 매우 훌륭한 성장률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테슬라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프라이스 오시앱상 이렇게 84배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영업현금 흐름 대비해서 84배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의미로 5년에 걸쳐서 테슬라가 받은 평균 멀티플이 여기 이렇게 66배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성장률을 테슬라가 보여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테슬라는 비록 2024년 12월 기준 고평가이긴 합니다만 2025년 12월 기준 9.3% 정도 이렇게 고평가이고, 2016년 12월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12.38% 저평가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하게 테슬라의 주식을 매집하고 싶어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저렴해진다면 나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아직 2026년의 실적을 선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테슬라의 주가가 추가로 이렇게 9.3% 정도 추가 하락한다면 2025년 12월 기준에서는 오히려 적정 주가가 되기 때문에, 아주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307달러쯤에 더 추가로 담을 듯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기존에 열심히 추매를 해왔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즐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2번씩 여기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저희 멤버십 분들께 제공드리는 이유는, 우선 기본적으로 저 자신이
테슬라의 주주인 만큼 기업에 대한 숙제를 꾸준히 하고자 함이고요. 숙제라는 과정에서 기회가 온다면은 추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물론 제가 추멸하는 기준이 여러 기준들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기회가 오기 이전에 주가가 상승해서 놓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바라보는 여러 기준들을 만족시키는 순간이 온다면은 저는 놓치지 않을 것이고요. 갑작스러운 뉴스가 터지지 않은 다음에야 웬만한 기회들은 그래도 제가 잘 잡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와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잘 잡아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1월 20일 실적 발표가 있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 11월 21일 아침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장에 주어진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대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차트 관점에서 엔비디아는 지금 여기 이렇게 라이징 웨지 패턴에 따라서 결국 하락하였고요. 여기 140달러의 지지선에서 멈춘 뒤에 약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선을 깨울지 말지는 결국 실적 여부에 따라 달려 있는데 우선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은 엔비디아에 잡힌 거래량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조금씩 발을 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어떠한 이유에서 투자자들은 조금씩 발을 빼고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이것은 엔비디아의 어닝 히스토리로 어닝 퍼 쉐어와 매출액의 실적과 가이던스에 대한 데이터 자료들인데요. 우선은 어닝 퍼 쉐어를 보시면은 이번에 0.742달러가 컨센으로 잡혀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어닝 퍼 쉐어에 있어서 총 7번의 실적 돌파를 해준 상태입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8번 연속으로 어닝 퍼 쉐어의 컨센을 돌파할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돌파 폭이 여기 이렇게 31.07%를 기록한 이후부터는 꾸준히 낮아져서 지난분기 기준으로 5.43%치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엔비디아가 당연히 컨센을 돌파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이러한 하락 트렌드를 이어나가느냐 아니면은 이번에 컨센을 더 큰 폭으로 돌파해 줄 것이냐 또한 쟁점 요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매출액 또한 보겠는데요. 사실 매출액 또한 earning per share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33.21 빌리언 달러가 컨센으로 잡혀 있으며 시장은 엔비디아가 당연히 컨센을 돌파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어떠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신기한 패턴이 존재하는데요. 지난번 엔비디아 실적 분석 때도 제가 공유드렸습니다만 과거부터 신기하게도 엔비디아는 항상 2 빌리언 달러의 격차로 컨센을 돌파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1 빌리언 달러의 가이던스를 엔비디아가 여기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23년 3분기에 13.5 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2.5 빌리언 달러치 돌파를 했고요. 그러자 2.5 빌리언 달러치의 가이던스를 증진시켜서 16 빌리언 달러의 매출액 가이던스가 제시되었는데 엔비디아는 23년 4분기에 이렇게 2 빌리언 달러치 돌파를 해서 18.12 빌리언 달러를 기록했고 그러자 엔비디아는 또 2 빌리언 달러치의 가이던스를 상향 종료시켜서 20 빌리언 달러를 제시했으며 24년 1분기에 2 빌리언 달러가 돌파된 22 빌리언 달러의 실적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실적에서 2 빌리언 달러가 또 더해진 24 빌리언 달러의 가이던스를 제시하였고 24년 2분기에 또 2 빌리언 달러가 돌파된 26 빌리언 달러의 실적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실적에서 또 2 빌리언 달러가 더해진 28 빌리언 달러의 가이던스를 제시하였고 정말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또 2 빌리언 달러치의 컨센이 돌파된 30 빌리언 달러의 실적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난 분기 엔비디아는 2.5 빌리언 달러의 가이던스가 상정된 이렇게 32.5 빌리언 달러를 가이던스로서 제시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패턴대로라면 엔비디아가 정말 보여줘야 하는 매출액 실적은 32.5 빌리언 달러에서 2 빌리언 달러가 더 더해진 34.5 빌리언 달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일단 컨센은 그보다 낮은 33.2 빌리언 달러로 34.5 빌리언 달러에 대해서 많이 적긴 하지만 실적이 33.2 빌리언 달러 이상이 돼 만약 34.5 빌리언 달러 이하의 실적을 보여준다면은 earning per share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프라이즈의 비율이 계속 줄어들어
4.24%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시장이 이것을 좋게 생각할지 말지가 의문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추가 분석을 더더욱 많이 드리고 싶지만 저도 이제 육아를 추가로 해야 하고요. 육아를 해야 또 밤에 제가 또 다시 테슬라에 대한 리포트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명확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으며 그저 시장에서 존재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대한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외에는 없고요. 그 확률에 따라서 계속 선택을 했을 때 결국 좋은 쪽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오늘 밤에 또 제가 테슬라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0% 할인 행사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